11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10석의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는 원내 제1야당입니다. 10월 3일부터 전 국민이 당군 이래의 최대 군중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탄핵 시위의 그 효과, 정치적 효과는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본 세력과 집단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이 민심의 폭발로 조국 씨가 장관직을 사퇴했고, 그리고 좀 소강 상태에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관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나 갤럽, 저는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거기에서도 지지율이 정체 내지 떨어지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인 공정에서의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벌어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의 지도 아래 이 상태대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12월 3일 날 국회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 트랙에 올린 3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상정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대로 자유한국당이 간다면 저는 그 통과를 저지하고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수사조정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도대로 통과되고 말 것이다. 둘째로 이 상태대로 가면 내년 4월 15일 총선거에 자유한국당은 필패할 것이다. 왜 필패하느냐? 이른바 우파 보수 세력의 분열로 인해서 필패할 것이다. 어떻게 분열하느냐? 자유한국당이 한목, 그 다음에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공화당이 한목,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개가 한목, 그리고 광장에서 폭발된 그 민심의 한가운데서 전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당으로 세력화해서 내년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 우파가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거에 4개로 분파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PK, TK 지역에서는, 특히 TK 지역에서는 그러함에도 어느 정도 건져질지 모르겠으나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장담 못할 일이고, PK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은 필패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불행한 예견을 하게 된 데는 어떻든 현재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두 지도자들의 지도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이 패스트 트랙에 올린 3개 법안에 대해서 그것을 격렬하게 투쟁하다가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고발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반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 문제이며 또 공수처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어저께 공수처법이 확실히 위헌이라고 말씀드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위헌입니다. 그럼 국민들 가운데 이것이 위헌이고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적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 110명을 전부 풀어가지고 이 악법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국민 홍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광화문에서 폭발한 그 민심은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파기하라고 하는데 주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2년 반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봐서 앞으로 2년 반 동안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클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그 포괄적인 민심이 폭발했는데 이것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법을 저지 반대하는데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민망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와 이 나경원 대표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 생색내기. 그때그때 모면하고. 근데 봉숭아 학당처럼 아침에 모여가 누가 써다 줬는지 좋은 말을 골라갖고 하고. 그것뿐이에요. 특히 황교안 대표 경우는 지금 당대표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척박하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이 정치판에 적응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고위검찰로 지방의 고검 검사장을 지내고 잠시 있다가 법무장관으로 직행했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경우가 김경한 장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서울고검장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지방고검장을 지내고 법무장관이 됐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호수에 찾다가 잘 안 찾아지니까 이거 황교안 장관이 괜찮겠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헌정사에 처음 있는 대통령이 탄핵 당하니까 그 대통령 권한 대행된 거 그거는 법무장관이 어쩌다 되고 총리가 어쩌다 되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도 어쩌다 됐대. 그러다가 이 경력이 인정받아가 친박 세력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당대표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그는 관료 조직에 익숙하고 보고받고 대접받고 하는데 익숙했지 자기가 어떻게 희생해서 자기 스스로 카리스마를 만들어가 지도력을 발휘하겠다 하는 이것은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아온 사람. 그런데 지난번에 나는 이 정권과 투쟁함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겠다. 그건 삭발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아마도 이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목숨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패스트 트랙에 공직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83년 5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당직을 하듯이 그런 기계와 결의를 보이면서 광장의 민심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못 막아내고 당신의 리더십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거가 딱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총선 대책기구도 만든다 이러는 사이에 예를 들면 표창원, 이철희 의원이 나는 출마 안 한다 그러고 다선 중진 의원 가운데도 불출마 선언을 할 차비를 차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내년 선거 공천과 관계해가지고 무슨 혁신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있는데 구체적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1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TK, PK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45명이고 이 45명의 대부분이 3선 또는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급에 속합니다. 가령 이들 가운데서도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법한데 한 사람도 안 나올 건 아니라 작년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난 다음에 대구 동구의 정종섭 의원, 부산 기장군의 윤상직 의원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정권 아래서 다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나는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내가 그렇게 확실히 얘기한 바가 없다. 이 말을 거두어. 그러니까 두 사람 외에도 더 훨씬 많은 숫자가 나는 다음 선거에 안 나가겠다고 주로 PK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말을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혁신 공천이라는 게 난망하고 둘째로 어제 그저께 신인 8명을 이렇게 영입했다고 해서 빨간 옷, 흰 옷 입혀가 쭉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경력에 내보면 그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하지만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게 아주 생동감이나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저 그렇게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입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제가 아마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안 물러나고
그런 사이에 친박에 둘러싸이는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당헌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 권한 행사도 거의 불가능해갖고 이 혁신 공천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국회의원들과 특히 황교안, 나경원 대표에게 강력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래 미적거리 갖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파 분열 4개 정파가 각각 입후보하면 수도권 필패가 됩니다. 그러면 공천 혁신을 당신들 현재 체제에서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공천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해가지고 그 기구에서 공천 문제를 마음대로 국민 연막에 맞도록 하도록 새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나갈 사람을 자르고 하는 전권을 그 기구가 맡게 해야지 황교안, 나경원 체제 아래서 무슨 공천심사위를 해가 한다.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대책기구에 모든 권한을 주는 공천특별기구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이쯤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계열이 단 한 번도 당선돼 보지 않은 최고의 험지에 내가 나가겠다. 이거 바로 선언하세요. 바로 선언하세요. 그리고 공천특별기구, 비상대책기구를 만드는 그런 도덕적 기반을 본인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천개혁, 쇄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점이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깊고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정파로 분열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갈 수 있게도 하고 아니면 이 분열된 것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입니다. 이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해결하는데 모든 걸 바쳐야 합니다. 바쳐야 해요. 우리가 중립적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선 탄핵의 원인에서부터 왜 이것이 탄핵에 이르게 됐고 그리하여 6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으로 돌아갔는가 이 시작과 끝머리까지를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에 이르게 되는 원조적 책임은 민망한 얘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탄핵되는 것을 스스로 그걸 막지 못했다. 그것은 부득이고 무능력의 소치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공천 파동을 일으킬 때 그게 동조해서 칼춤 췄던 친박의 핵심들 그 사람들이 탄핵의 원인 행위를 맡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유승민계 그리고 김무성 의원계가 탄핵에 찬성한 것 그것은 감정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탄핵 결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 좌파 정권이 자유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헌정사에 유례 없는 헌법 파괴 행위를 하는 이 지경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내가 개인 감정을 참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얄밉고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또 친박들의 행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참고 탄핵을 대승적 견지에서 반대했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유승민, 김무성 의원 등 탄핵 찬성파의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을 지금쯤은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의 원조적 책임을 느끼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태 가운데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접합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건 중간에 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이 방송 개국 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찾아가세요. 면담 신청을 하세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을 가세요. 11번째 면담을 거절하면 글을 쓰세요. 대통령 각하를 우리가 잘못 모셨다. 우리가 죽을 죄였다. 그러나 지금 이게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각각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한 번쯤 이건 모두 원조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를 뛰어넘어라. 사면이나 구속집행정지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반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한번 이래봐라고 하는데 그럴 눈치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홍문종 의원이 문상을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3가지 사건이 확정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되는데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재판에 계류 중인데 이건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 공간을 부여하는 구속 집행 정지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자유로운 몸이 되고 거기다 가서 자유롭게 면담도 하고 이런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정도로 풀어놔주면 이것이 우리에게 호재가 될 것인지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인지를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계없이 구속 집행 정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긍정적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받아내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거기에 모든 걸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12월 3일 이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위헌인 법률인데도 뚫려서 통과될 것이고 이대로 가면 내년 선거는 이른바 보수 우파가 4개 정도는 필연적으로 분열돼 가지고 필패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당과 그 우당이 지금 도모하고 있는 3분의 2 의석을 저쪽으로 넘겨줘서 개헌선을 저쪽으로 넘겨주면 이게 종북형 개헌을 하는 길을 터주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좀비 정당이라는 후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참고해서 대우각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